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HBM 세계 1위 이 기업 한미 반도체보다 6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산업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술은 HBM입니다. 오늘 이 HBM이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 산업부터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해서 핵심 이슈부터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제가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만들어 온 만큼 해당 리포트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확인하시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현재 미국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원래 엔비디아를 필두로 주목을 받아왔던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그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는 450억 달러, 2위인 애플과는 140억 달러의 차이로 빠르면은 이번 주 이내로 시가총액 1위든 2위든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번에 젠슨항 엔비디아 CEO는 당장 다음 달에 열리는 연례기술 컨퍼런스인 시그라프에서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증가하면서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AI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AI 테마들이 있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보다는 AI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더욱 많은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애플이 챗 GPT를 활용한 AI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긴 했죠. 하지만 서학개미들이 AI 모멘텀을 가진 애플을 매도하고 엔비디아를 여전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엔비디아를 약 3억 1,54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0억 원에서 4,400억 원에 육박하는 순매수가 진행이 됐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2위가 6,699만 달러입니다. 순매수가. 즉 2위에 비해서 1위인 엔비디아의 약 4배 이상 많은 금액에 대한 매수가 진행이 됐고 그 금액이 당장 엔비디아의 고점 구간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말고도 브로드컴, TSMC, 퀄컴 등 AI 산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업체들을 주로 매수를 했는데 하반기까지 AI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 모멘텀 속에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돈을 번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로 돈을 번 기업들이 많이 없죠. 하지만 AI 산업이 커짐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돈을 번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반도체 업체에 대한 집중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술이 바로 HBM이라는 거겠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HBM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삼성, SK, 현대 등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시장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모색하고 있는데 잇따라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은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돌아왔죠. 그런 삼성이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주요 경영진들 그리고 해외 법인장들과 함께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장 이번 주 내내 전략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HBM에 대한 납품 상황, 즉 엔비디아에 어떻게 하면 납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테스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7월 10일 날 갤럭시 Z 언팩이 진행이 되죠. 7월에 공개하는 갤럭시 Z 폴드 6 등이 회의 안건으로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SK그룹도 다가오는 28일에서 29일 경영전략회의를 통해서 AI 반도체 동맹 강화에 대한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나 엔비디아 등을 통해서 HBM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략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HBM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 HBM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외국인 지분율이겠죠. SK하이닉스가 외국인 지분율에서 삼성전자를 앞서면서 그 격차를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55.2%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5.6%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를 추월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원픽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HBM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R100 울트라 라인업, 즉 미래 반도체에 대한 라인업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공개가 되면서 HBM에 대한 직접도는 2026년도까지, 즉 앞으로 3년도는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얘네들이 매년 새로운 GPU를 계속 출시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HBM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겠죠. 즉 거기에 따른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2분기 HBM에서에 대한 영업이익은 약 4.9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6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HBM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우선해서 주목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 실적만 봐도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강세를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이 약 116조에서 118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엄청난 매출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약 17조에서 18조 정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돼요. 약 14% 정도가 영업이익률이 나오겠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매출은 삼성전자의 반토막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HBM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고요. 즉 반도체를 많이 판다고 좋은 게 아니라 HBM과 같은 이 고효율의 하이엔드급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도체 적자 흑자 전환을 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실적 반등이 나온 게 위기 탈출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즉 HBM 시장 자체를 SK하이닉스한테 완벽하게 빼앗겨 버리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 메모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기존의 레거시 위주에서 이제는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즈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똑같은 규격으로 그냥 찍어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각자가 GPU를 만들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HBM에 대한 개수, 거기에 들어가는 패키징 기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맞춤형 커스터마이즈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는 이 HBM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첨단 HBM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과 달라지는 이유, 즉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나 아니면은 그로 인한 한미반도체가 주목을 받은 건 맞는데 이제 한 번 더 첨단 HBM 장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HBM 상태가 상당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을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두 기업 모두 다 HBM에 대한 대부분을 기존 설비에서 전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즉 지금까지 D램을 찍고 있던 공장에서 이거 HBM으로 바꿔 라고 해서 HBM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겠죠. HBM 같은 경우에는 일반 D램보다 생산하는 사이즈 자체, 칩 사이즈가 거의 2배 가까이 크고 웨이퍼 소모도 크기 때문에 구형 반도체도 같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인 HBM도 부족하고 D램 반도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연결이 되겠죠. 내년에 HBM에 대한 부족량은 약 11%겠지만 D램 같은 경우에는 약 23%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의 전환이 아니라 신규 팹에 대한 증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3사 모두 다 신규 팹 증설을 통해서 HBM에 대한 수요를 증가에 따른 대응이 되고 있고요. 기존보다 더욱 최신 장비를 활용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신규 팹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 장비보다 더 최신 장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HBM에 요구하는 단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력 절감 기술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도 전력 효율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차세대 HBM 시장은 얼마나 전기를 적게 소모하는가가 중요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H백의 최대 소비 전력이 700W인데 데이터 센터에 H백이 10개, 20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효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집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당사의 HBM3 제품은 경쟁 제품보다,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HBM3보다 전력 소비량이 약 30% 이상 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이 전력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필두로 2025년도까지 25%의 점유율을 확보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팹 건설비인 5조 3천억 원을 포함해서 약 20조 원 이상을 투자비로 책정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HBM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증설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HBM 초격차를 위해 장비를 확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장비를 확보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기존 D램의 공급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이크론이 현재 만들고 있는 D램 대신해서 HBM에다가 몰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HBM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D램에 대한 생산 자체보다는 HBM 생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HBM 초격차를 위한 설비 투자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테스가 있습니다. 이 테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 얘네가 이번에 HBM TSV 공정 장비를 삼성전자한테 수주한 기업입니다. 테스의 제품 중에 챌린저 HT라는 이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HBM용 업그레이드 장비로 바꿔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저 CT 같은 경우에는 공정 중간 단계에서 적합층에 증착하는 장비로 삼성전자 HBM 초격차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2.5D 패키징 속에서 로직 칩,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칩과 4개의 HBM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챌린저 CT가 장비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HBM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과 그 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 제가 리포트로 정리해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설치 버튼이 있을 텐데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완료를 하셨으면은 작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그리고 약관동의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개인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집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을 마쳤으면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 클릭해 주시고요. 급등 추천주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공지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 제가 해당 자료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로드를 진행해 놓았고요. 해당 업로드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으면은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다양한 컨텐츠 제공이 됩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집 말고도 매일매일 단기 급등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 매매가 매매 성향에 맞으시는 투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은 투자 방식으로 해당 매매 이 추천주에서는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 뉴스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선별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당장 보셔야 되는 이슈만 압축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따른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기 전에, 장 시작 전에 참고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오죠. 그 급등주들이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핵심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왜 주목해야 됐는지 복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업로드가 되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